지금 이 자리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조선중앙TV 기자를 지내셨죠? 장혜성 북한 만명센터 이사장, 그리고 장성택과 7년 동안 함께 일한 직속 부하라고 말씀드려도 되겠죠? 예, 김광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어떻게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아니, 두 분 다 김일성대학 출신이시죠? 예. 그죠? 예. 선후배 관계시죠? 예, 지금 그렇습니다. 김일성대학 재경 동문회 회장. 예, 하고 있습니다. 뭐 그죠? 저보고 질문 예, 저는 거기 고문됐습니다. 아, 고문을 하시고, 예. 조금 연배는 한참 차이가 나지만 선후배이시니까. 그렇죠. 근데 김일성대학 들어가실 때 주체사상 공부해가지고 들어가신 거 아니에요? 제가 대학에 입학한 건 좀 일찍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 광진 선생보다 좀 먼저 했거든요. 72년도에 입학했는데, 그때까지도 주체사상이 그렇게 체계화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막스레닌지 변증법적 유물론이나 뭐, 제가 구체적으로 전공한 학부가 철학과거든요. 예. 철학을 하다 보니까 이 주체사상 좀 많이 들었는데, 이거 참 보니까 아주, 옛날 생각이 많이 나네요. 아, 옛날, 그 오른쪽 거는 그 주체사상 총수니까 많이 기자 생활 하실 때도 이것만 들여다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우리 김광진 위원께서는 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김일성주의의 복사판입니다. 예, 그러니까 김종일이 후계자로 내정된 후 주체 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했죠. 예. 승격을 시켰죠. 김일성주의라는 게 뭐냐면은 주체의 사상, 이론, 방법의 전일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과제를 제시했냐면은 원사의 김일성주의화 예.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어허. 그리고 그게 이제 더 발전돼서 전국적 범위에서의 주체 위협의 승리, 예. 김일성주의와 완성. 이게 뭐냐면은 혁명 통일이죠. 대남혁명 통일. 근데 그 김일성주의의 내용들에 이제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예. 지도 사상이 뭐냐? 주체 사상입니다. 어허. 주체 사상의 진수는 이제 여기 좌우에 비교했던 것처럼 인민대중의 혁명과 원소리 주의는 인민대중이고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이다. 예. 그게 이제 사상이고 혁명 이론은 뭐냐면은 민족 해방민주주의 혁명입니다. 민족 해방민주주의 혁명의 내용이 뭐냐면은 미제의 식민지 통치에서 남조선을 해방한다. 이게 그다음에 진정한 민주주의 혁명을 그렇죠. 실현한다는 거고 예.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냐? 대한의 사업체계 총살리 정신, 총살리 방법으로 한다. 예. 이게 그대로 김일성주의의 복사판입니다. 그렇군요. 아니, 저희가 이제 통진당 씨 입장도 들어보려고 하는데, 나중에. 근데 중요한 것은, 하태경 의원 좀 아까 그랬어요. 고소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법정에서 다 100% 밝히겠다. 근데 어쨌든, 통진당 측의 입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당원 교육은 당내 교육위원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모두 허위 날조다. 지금 이렇게 했는데, 그건 두고 봐야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두 분을 모신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두 공주가 있어요, 북한에. 그죠? 예. 초대 공주는 김경희, 두 번째 공주는 김여정인데, 자, 초대 공주, 김경희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이 사진을 이렇게 보면은, 2013년 9월 12일 북한 정권 수립 65주년 기념 열병식 주석단에 지금 있는 김경희의 사진입니다. 근데 이 이후에 이제 장성택 처형당하고 이랬는데, 자, 근데 제가 이 김경희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자살을 했다라는 얘기가 어제부터 보도가 돼요. 예? 자, 이게 좀 그런 설득력이 있는 얘기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저는 김경희 직접 본 적은 없어요. 예. 제가 김일성이 집 앞에서 보초를 많이 썼거든요. 군대 있을 때. 예. 집 앞에서 보초를 많이 썼는데 김경희는 그렇게 잘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빠 집에 잘 안 오는 거예요, 이제? 차를 타고서 휙 나가고 들어오고 하면서 별로 이렇게 보초병한테도 뭐 별로 접근하는 거 못 봤고. 김일성이 집 앞에 보초 설 때는 석달러 교대에서 서는데, 예. 서구 이렇게 나오면 김정일은 그때도 좀 보곤 했는데, 경위는 좀 덜 봤습니다. 예. 근데 다른 호위부관들이랑 얘기하는 게 김경희는 좀 내성적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김경희는 잘 보지 못했는데, 아무튼 간에,
김경희 제가 생각하는데 저도 그 얘기 들었는데 경희가 지금 자살했다. 네. 자살할 만도 할 것 같아요, 세상. 학교는 같이 한다 하셨어요? 김일성대야? 그러니까 김경희가 저희보다 저는 군대 복무를 그래도 한 9년을 하다 나니까 원래 경희가 46년생인가 되고 저는 45년생인가 되니까 다녔으면 거의 같이 다닐 수 있었는데 군대 지금 때문에 군대 오래 복무하다 나니까 이미 저 대학 가니까 다 졸업하고 나갔더라고요. 군대 9년이면 진짜 인생 완전히 다 거기서 보내는 거죠. 근데 장성택 밑에서 오래 일을 하셨잖아요. 네. 외화벌이 일꾼으로. 여쭤보는데 장성택하고 김경희하고 사이가 어땠어요? 사이가 뭐 좀 안 좋았다는 얘기도 있죠. 예. 근데 사람이라는 거는 직접 그 집에 가서 김경희가 해주는 아니 제 주변 사람들 이제 좀 가서 뭐 대접도 받고 했죠. 예. 뭐 얘기 들어보니까 사모님이 직접 뭐 회도 뜨고 회를 엄청 좋아해요. 그다음에 장 부장도 사실 그 사케 일본 술도 예. 좋아하고 일식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제 접한 사람들이 이제 얘기도 들었고요. 그리고 김경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말을 안 합니다. 어디 현지 지도 같은데 따라가도 수령 절대주의, 수령이 이거 첫째이기 때문에 예. 자기가 절대 나서질 않아요. 옆에서 뭐 이 얘기 저 얘기 해도 예. 웬간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맡아보던 이제 경공업 분야가 있죠. 예. 그런 것들은 이제 확실하게 챙겼죠. 조직 지도부가 좀 간섭하고 좀 하려고 하면은 전화 걸어서 맡고 이제 컨트롤하고 이런 활동을 했는데 장 부장하고의 관계에 놓고 보면 이제 제가 접했던 거는 이제 가장 최근이라고 볼 수 있겠죠. 2002년인가요? 우리 예. 서울에 왔다가 이제 저 외국에도 동남아시아 다 돌아봤는데 그때 봐서는 아주 가까웠어요. 둘이 사이가. 사이가 가까웠고 이제 어느 정도까지 얘기를 했었냐면은 부인이 그 서울에 가서 이제 뭐 빨래 이런 거 하지 말고 매일 저녁 갈아입으라 해갖고 이제 속옷 있지 않습니까? 예. 속옷. 그걸 날짜별로 이렇게 딱 해서 보내주고 이렇게 해줬다고 아주 애틋한 그런 사이였죠. 물론 뭐 별거 했다. 그 다음에 뭐 서로 바람을 피웠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김경희도 역시 바람을 피웠고 장 부장은 뭐 두말할 것도 없죠. 주변에 어떤 미인들 뿐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는 있지만은 제가 경험한 장 부장은 굉장히 그 사이가 좋았고 끝까지 이제 지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살할 가능성도 있다. 그럴 가능성이 있을 수 있죠. 이 경희가 아마 마지막까지 반대하고 막으려고 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장 부장이 그 처형될 때 그 나왔던 사진에 손가락이 이제 목 많이 진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이현 도장의 지장을 강제로 찍혔고 아마 자기가 하지 않았던 그런 내용들 강제로 아마 도장을 찍었을 겁니다. 그러느라고 몽이 생겼을 것 같은데 저는 김경희가 결코 장 부장 초용 또 숙청에 동조하고 앞장서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요, 만일 그렇게 김경희가 사망을 했다면 자살을 하던 아니면 정말 갑자기 충격을 받아서 어떻게 뇌일이나 이런 거로 사망을 하던 거에 사망을 했다면 뭐 부고는 안 하는 모양이죠. 그게 장례식도 안 하고. 그걸 하기가 난감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보건대는. 아까 아침에 그 텔레비 보니까 김광 씨가 나와서 자기네 보고를 그런 정보로 좀 입수했다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장성택이 처형된 다음에 닷새 만에 그렇게 했다니까 김정은이도 상당히 충격이 컸을 건 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기한테는 제일 백두혈통이라고 자기가 사실 3대를 내려갔으니까 백두혈통이라기보다는 후지산 혈통이라는 쪽이 좀 더 가깝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김경희가 그래도 좀 직접적인 혈통인데 김경희까지 만약에 정말 그렇게 자살했다기만 하면 정은이한테 엄청난 충격이었겠는데 충격이었으면 거기서 다시 김경희 그러니까 보고를 내고 어쩌고 할 상황이 못 되죠. 자기는 이제 금방 남편을 쏴주겠는데 어떻게 해서
마누라가 또 예. 자살했다. 어디 병원에 걸렸다 와서 심장마비로 죽었다 해도 그건 참 자기네로서 다 뒤집어서 그거 안아야 되는데 그 안기가 난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묻어두고서 부고를 하지 못하고 못한 채 하루 이틀 가다 나니까 오늘까지 오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시신은 어디 묻었을까요? 많이 죽었다면? 좀 더 이제 확인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장성택 그 숙청 이후 5일 뒤에 죽었다고 하면은 지금부터 한 1년 정도는 거의 시간이 흘렀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해외 공관들 그 다음에 뭡니까 김평일 포함해서 그 친척들 가까운 거기에 이제 분명히 어느 정도 연락이 갔고 공유가 됐을 거예요. 뭐 조용조용이라도 예. 정보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뭐 한미 정보 자산을 놓고 보면은 사실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도청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거든요. 김경희하고 자기 친인척들, 김경희하고 부하들 뭐 이렇게 이제 이 전화 통화 같은 것 최소한 이런 것들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만약 그쪽에서 확인이 됐다 하면 정말 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정말 자살했다면 사실 오빠 김정일이가 진짜 무덤을 차고 뛰쳐 일어날 일이죠. 이게 얼마나 쇼킹한 일입니까? 자기 아들이 죽인 거나 같거든요. 그렇죠. 고모부도 잡고 동달아서 이제 그 고모도 잡은 격이 됐는데 이게 김정일로서는 자기한테 유일한 여동생 진짜 평생을 그 혁명을 같이 한 그런 혈류 피부친데 이 죽었다는 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은 북한 사회에 엄청난 충격도 줄 겁니다. 왜냐면은 김정은이 잡았다고 이제 할 테니까요, 사람들이. 그 다음에 그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지금 김일성 이미지 뒤집어 쓰고 자유로운 위대한 오보이, 따뜻한 오보이의 이미지로 가는데. 솔직히 따뜻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아니, 근데 고모하고 고모부를 자기 손으로 예. 잡았다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인민들이나 전체적인 북한 주민들 속에,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은 이게 큰일 나는 거죠, 사실. 근데 바로 지금 김일성 코스프레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김정일과 김경희의 관계가 김정은과 김여정의 관계하고 비교를 많이 하더라고요. 일단 야전 속옷 입은 그 모습을 한번 보면은요. 자, 이 야전 속옷 이게 보라색 야전 속옷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김정일하고 고영희가 많이 입은 바로 저 속옷을 김여정이가 입고 다닌다는 거예요, 지금. 예? 김여정이가 저 속옷을, 자, 보십시오. 저 아주 유사한 저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은 김일성을 코스프레하고, 김여정은 김정일 고영희를 코스프레 한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부부장이죠, 지금 김여정이. 이거 높은 거죠? 노동당 부부장. 예. 대체로 북한에서 부부자이라면 부자입니다, 사실은. 부장 자리를 직제를 안 줬어요, 거의 다. 부장 자리를 준 건 경제부서 같은 건 줬는데, 이 당 네. 조직 지도부라든가 선전선동부라든가 이런 데는 부장을 없애고 다 부부장 자리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저 실질적으로 부부자이라 해도 부자이나 같다고 보면 옳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김여정이 참 어이없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27살짜리는 뭘 안다고 그 부부장 막강한 자리인데 그게 예. 그런 자리까지 줬는지 참 김정은이도 머리가 좋지 않은 건지 그래서 좀 정신이 들락날락 하는 건지 그 예. 이해하기 어렵네요 참. 지금 제가 여기 도표를 갖고 있는데 김일성이 밑에 이제 고영희, 김정일 요 부부죠. 네. 김경희가 이제 여기 있고 장성택이 여기 있는데 여기서 이제 김정은, 김여정. 사실 이건 같은 이제 부모 혈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김여정하고 김정은은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마 더 믿는 모양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김경희 같은 경우에는 41살 때 경공업부장으로 등장을 했는데 이 김여정이라는 친구는 이거 27살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둘이 뭐 유사한 관계로 비교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김정일하고 예를 들면 김경희의 관계와 김정은과 김여정의 관계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만 너무 나이가 젊은데 등장한 거 아니에요? 예, 나이 차이가 많고 그리고 사실 그런 걸 시도를 했죠. 예. 그러니까 네. 그 신빙성, 신비주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비주의. 그러니까
김일성 할아버지가 다시 살아 돌아왔다. 예. 그 다음에 김정일, 김경리와의 언우의 사이가 다시 3대째에 걸쳐서 다시 재현이 됐다. 예. 김정은이하고 김여정. 이게 신비주의거든요. 그야말로. 이런 것들을 처음에 그 김여정이 나타난 게 언제 나타났냐면은 그 김정일 소거 사망 네. 그 행사 때 나타났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누구냐, 뭐 초다, 뭐 어쩌고 얘기가 많았었는데 거기서 이제 먹혀 들어간 거예요. 북한 주민들한테. 그래갖고 좀 그걸 이제 가지고 대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최고인민회의 그 선거 때 예. 결국은 김정은이가 정식 여정이를 데리고 갔죠. 데리고 가서 그때 조직부 일부 부장 2명 다음에 이제 호명이 됐는데 예. 이번에 확실하게 당중앙위원회 부부장이다. 이렇게 이제 호명이 됐습니다. 근데 참 혼선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재일 제1부부장, 그러니까 선전선동부 1부부장인데 그 사람보다 앞에 호명이 됐었어요. 언젠가. 그래서 이거 부장이다. 선전선동부 부장 됐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분석했던 적도 있는데 이번에 나온 거는 이재일 1부부장 뒤에 호명이 됐고 부부장이라고 정확하게 호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직함이 이제 밝혀졌고 어떤 일을 하냐 하는 건데 아마 제 생각에는 그 동선을 찾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소기 실장이다 아니면 선전선동부 부부장이다인데 선전선동부 부부장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선전선동과 관련된 거기에 이제 많이 동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 역할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다음에 두 여인의 공주의 이제 운명이 밝혀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경희는 자기 남편을 잔인하게 수청당했고 자기도 글쎄요. 자살했는지 어쨌는지 확인해야 되겠고 김여정이 이제 운명이 이제 앞으로 기다려지는 거죠. 김경희의 재판이 이제 되겠죠. 알겠습니다. 진짜 이 두 사람, 김경희, 김여정, 두 사람의 어떤 그 운명이라는 게 그래서 이게 권력 근처에서 자꾸 왔다 갔다 하면 독재 권력일수록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예. 우리 북한에 있을 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안전 기수가 작아진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김경희도 그렇지만 김여서의 운명도 참 평탄하지 못하는 건 뻔한 일이고 몹시 조심해야지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될지 그건 누구도 모르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